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학 개론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올해 2023년 3월 18일 시행됐던 공채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라기보다는요, 총평에 가까운 이야기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소방하기 어려워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올해는 정반대의 문제였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진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떠한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필기 컷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여야 할 것이냐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고민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앞서서 제가 관계법규를 총평을 해드리고 지금 소방학 개론을 총평을 해드리는데 두 과목 평균이 여하튼 90점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기 컷의 점수는 평균 이 두 과목은 5개 아마 지금 봐야 되겠지만 6개 그러니까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지역에 따라 우리는 상당히 많이 요번에는 특히나 경쟁률이 더 높죠. 지금 역대급으로 좀 높습니다. 공채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대 1 정도, 여성은 30대 1 정도. 여성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남자인 경우가 좀 비교적 굉장히 높죠. 이게 쉬워서 여러분들의 느낌상 잘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로 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소방행정체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문제가 1번 문제는 평이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 당시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그냥 48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가 1978년에 설립이 되긴 했지만 또 이것도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개칭됐죠. 사실은 중앙소방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당시는 소방학교였는데 여하튼 문제는 이제 4번이 됩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 대구지하철이 2003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고 우리가 1992년도부터 광역자치 소방을 유지해 왔지요.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 이견이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소방관계법규가 이게 필수인 사항인데 굳이 이러한 부분을 내야 됐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사실은 문제가 너무 좀 촌스러워요. 제 생각에는. 소방 신호에 대한 부분은 타종, 사이렌, 음성 신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죠. 법상. 두 번째, 비상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 신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끝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3번까지 읽을 때 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좀 곤란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3번, 2번에 3번 선지를 보면서 경계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로 한다. 근데 이게 타종이에요. 이거를 두 번째 읽을 때 봤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이렌 아니겠습니까? 사이렌? 사이렌 신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법규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냈습니다. 자,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발 해운이 되죠.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만 봤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요. 재난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냈습니다. 어네스와 존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굉장히 빈출했던 문제였고요. 선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은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3조 제1호는 재난에 대한 분류를 어때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재난은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3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고 하는 부분 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따라서 이것은 뭐 우리가 법규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문제를 이런 형태로 오답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사실. 뭐 정답은 3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특히 또 4번에 이제 하인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 도미노 이론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가 재난밀안전관리 기본법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2문제 났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공부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소방학을 이 문제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공부하신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부분을 각 파트별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우리 재난관리에서 물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4번에서 보면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 내용에 대한 내용, 뭐 전년도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딱 이렇게 2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형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방, 대비, 대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응 중에 제1절 응급, 그죠? 응급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41조 응급조치 41조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에 대한 내용 대비 단계고요. 특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재난의 예보 경보체계에 대한 구축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응 단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실전 문제집에서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채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채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MIE 작년도도 제가 기억할 땐 A형 문제 1번이 MIE 채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을 보면 이제 온도에 대한 내용과 압력에 대한 이러한 상승이 되면 그러한 부분으로 어때요? 채소 점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열전도율도 어때요? 열전도율은 어때요?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열전도율이 낮으면 열의 축척이 용이해지죠.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되고 발화의 상태로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죠.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보면 어떤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가 활성화 상태로 가기 위한 이 에너지를 이 A를 채소 발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온도나 압력 또는 물질의 열 전도율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4번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포화증기화 곡선에서 기체의 경우에 어때요? 연소의 상한계와 연소의 하한계 이런 부분에서 화학 양론 조성비 부근에 있을 때 어떻다? 채소 발화 에너지는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다?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서 보면 우리가 가연성 액체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고요. 또한 이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연소 범위가 되죠. 연소 범위. 따라서 우리가 연소 범위를 볼 때는 이제 기체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죠. 기체.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체 가연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액체 가연물도 물론 발화점은 있죠. 자, 발화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고체 가연물인 경우를 우리가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가연성 액체에 대한 연소 현상을 물어봤는데요.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되는 온도는 어때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의 순으로 높죠.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발화점이 가장 높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어때요? 재점화가 되기 쉽죠. 발화점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다?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화점과 이 연소점의 차이는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지속 여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6번에 3번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4번을 보면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에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이 발화라고 하는 부분 또는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했죠. 열 생성률 또는 열 손실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발열이 됐느냐, 그리고 발열된 열이 얼만큼 방열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사항에서, 즉 열 생성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큰 조건에서 연소 반응은 지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약간 뭐 이 부분의 언어가 표현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다면 저는 7번 문제를 소방시설 편에서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죠. 어떤 수격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어떤 관의 축소라든지 어떤 막힘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속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발생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플래시 밸브에서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워터햄머라고 하는 수격 방지기, 수격을 흡수하는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자, 2번, 3번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2번과 3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뭐 서지 탱크 이런 거죠. 사실은 어떤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흡수하는 그런 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어떤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뻗어져 나갈 때 이러한 부분에 일부에 아이고 이게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시면 펌프가 있고요. 이런 여분의 펌프를 이렇게 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탱크를 둬서 어떤 수격작용으로 오는 부분을 이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탱크를 우리가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급격한 속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광경을 축소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은 방지책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광경을 어떻다? 크게 해서 어때요? 압력 변동치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했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펌프의 급격한 속도 변화를 억제한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웠을까요? 또는 뭐 서지 탱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좀 처음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좀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연소 생성물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뭐 황화수 소울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죠.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한 냄새. 달걀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2번 감광계수와 연기에 대한 내용이죠. 가시거리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 새로운 이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은 사실은 크게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출문제만 공부를 하셨다면 거의 뭐 제 생각에는 기출문제, 실전문제 이런 정도만 하셨더라도 90점 가까운 점수는 맞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번 문제를 3번 선지를 차분히 보셨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는 그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의 운반체계이거든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다?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내용 또한 맞습니다. 우리가 TLV, 뭐 TLV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해가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TLV를 TWA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데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불화수소는 3, 시아나수소는 10, 암모니아는 25, 포스기는 0.1이죠. 여하튼 이 순서의 관계가 맞지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용 농도는 순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면 이제 폭발이 세 문제가 났어요. 저는 의외였어요. 제가 폭발은 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 폭발이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증기폭발 관련된 부분 기억. 급속한 기하로 인해 최적이 팽창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가스폭발은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가스폭발은 기체고요. 분진폭발은 고체입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폭발,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폭발하기가 쉽겠습니까? 가스폭발이겠죠. 따라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틀렸고요. 자, 분해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분해 폭발은 C2H2 같은 경우에는 압축열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의 연소의 범위는 IO81 볼륨 %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가로 열고 1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죠. 무슨 뜻이에요? 조연성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때요? 즉 산소와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분진 폭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리얼번 보면 폭발 범위는 초기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할수록 그렇죠? 분자 간의 유효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연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넓어진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대한 이 상관관계는 비례 관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 폭염과 폭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 확실하죠. 특히 올해 시험 문제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보기형 문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보기형 문제에서도 선택지가 꼭 다 알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물론 요 10번 선지에선 4번에 보면 폭염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의 변화가 어떻다? 연속적이다. 요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보였으면. 그죠? 요거만 잘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사실 2번 선지가 너무 평이했어요. 화염의 전파 속도는 폭염의 경우에 음속보다 느리고요. 폭갱의 경우에 음속보다 빠르다가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옳은 것은 10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나머지 뭐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1번에서 보면 예온압가스의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폭갱 유도 거리는 어떻다?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도 아주 평이한 내용이었었고요. 11번도 분진 폭발에 대한 내용이 우리 보면 같이 보시면 11번 예상이 됐던 내용이죠. 분진 폭발에 대해서는 우리 실전 문집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분진의 단위 최적당, 우리가 비표면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나머지 것들의 선택지는 사실 뭐 너무나 평이한 내용들이라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되는데, 주방화재 가연물 중에 하나인 식용유 화재는 제가 늘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발화점이 B점보다 낮다. 그래서 재착화의 우려가 크다. 두 번째, 유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열.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 점화원에 해당이 된다.
세 번째 3번 문제 보면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식용유, 즉 주방 화재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죠. 인한 화재 시 유면상의 화염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 참 많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식용유 화재인데요.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다 일반 소화기를 갖다가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꺼져요. 꺼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 안에 있는 이 물질의 발화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빛점보다도 낮기 때문에 발화하기 이전이라도 발화점 밑으로 이거를 다운시키지 못하면 다시 재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상의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면 복사열에 의한 기화를 차단하여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표현이 부적절해요. 화염을 제거해도 이 안에 있는 발화점을 충분히 낮춰주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4번은 뭐예요? 선지. 이거는 누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누전열, 유전열에 의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면 구약화재에 대한 내용이죠. 잘 전공을 하신 분들이 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일반 철근 콘크리트, 일반 고층 건축물 이런 화재에 대한 패턴을 물어보지 않고 아예 구획실에 대한 부분으로 딱 명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개구부의 크기는 우리 책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개구부 크기에 대한 내용을 제 책에서 표현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교수 협의회에서 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부가 어떻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일 때 어떻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있을 때 상당히 어떻다 빠르게 일어나고 그보다 큰 8분의 1 이런 범위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개구부가 작을수록 이 정도 범위에서 어떻다 플래시 오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구부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 또는 교수 협의의 책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기사 시험에서 사실 기사 시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획실 창문과 문자 이런 백드래프트 뜨겁다면 어때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플래시 오버의 발생 지연을 위해서는 그 내장재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장재를 불연화하면 어떻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13번에 3번도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 있겠죠. 4번은 스몰더링 우리가 훈수 상태라고 하는 거 SMOLTERING 스몰더링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다? 공기가 갑자기 대량으로 공급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어떻다? 아주 평이한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면 엄청 그림 문제가 늘 한 문제씩 최근에 패러다임이 그림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면요.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이 잘 봐야 될 텐데 제가 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간에 제가 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문제서부터 풀었냐면 소방학개론 25분, 소방관계법규 25분, 그리고 특채 40문제 있는 거를 하는데 문제가 똑같더라고요. 15문제가. 나머지 25문제가 똑같고 나머지 15문제가 달랐지요. 그래서 시간을 특채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근데 14번을 소수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확하게. 자, 10m 곱하기 8m 곱하기 목재가 4,500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제곱미터 분의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을 보니까 A 물질이 2,000kg예요. 단위도 크게 줬네요. 2,000kg. 발열량이 그리고 질량이
200kg을 줬습니다.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B 가연물은 100kg을 주고 뭐 9,000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빨리 이런 식을 구사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보면 4,500을 나누면 이게 2가 됩니다. 4,500을 가지고 2,000을 나누면 이게 0.5보다는 작아져요. 왜냐하면 2,000과 4,500을 다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0.5로 놓고 보면 되면, 왜냐하면 이거의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단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보면 200 곱하기 0.5 하면 100이 되죠? 100 플러스 100 곱하기 200 하면 2하면 200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는 300이 돼요. 나누기 이거 1이 되고 이게 되니까 80이 되죠? 대충 따져봐도 48은 32, 그죠? 3.5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지. 정답을 다 하지 않아도 어떻다? 3.61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물론 천천히 놓고 계산을 해봐도 3.61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략적인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15번 구획실화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플래시 오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어떻다? 환기지배형 화재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놓고 이 부분에서 플래시 오버에서 어떻다? 그렇죠?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환기지배형 화재로 전이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구약화재에 대한 내용에서. 두 번째는 연료지배형 화재라고 하는 것은 연료지배형 화재 2번이죠. 2번이 환기가 잘 안 되면, 2번은 환기가 안 된다. 환기가 안 된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기지배형 화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여러 가지 이 말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내용도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연기의 발생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또 명확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도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환기지배형 화재에서는 연기량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는 내용들도 또 있다. 나머지 내용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번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6번도 제가 보면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쉽게 보면 아염소산 나트륨이 됩니다. 그렇죠? H 대신 치안이 된 거죠. 아염소산 ClO2. O2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염소산 나트륨. 이거 제1류 유연물이 됩니다. 제1류 유연물. 우리는 어떻게 아염소산 이거를 염류라고 하죠. 아염소산 염류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다? 이런 나트륨으로 치환한 것이 되죠. 자, 마그네슘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끓는 물과 찬물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끓는 물인 경우에 좀 더 그 반응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H2O가 되면 이때 반응돼서 나오는 것이 수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H2가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뭐 여기는 뭐 2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 가스가 발생이 된다? 수소가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고요. 황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근데 이것은 금수성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옳은 선지가 됩니다. 약간 뭐 선지가 다 맞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소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너무나 우리 너무나 쉬운 문제, 탄화칼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탄화칼슘을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물로 소화하게 되죠. 물로 소화하게 되면 화학식도 수산화칼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세틸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학식을 맞춰 보면 칼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2개, O가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놓고 보면 일단은 이게 무엇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아세틸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물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탄화칼슘은 지정수량 300kg에 해당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두 번째, 수용성 메틸알코올은 그렇죠? 알코올이기 때문에 내 알코올포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알키lal루미늄, 그죠? 우리 이런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어떤 피복 소화해야 된다라는 거. 정리는 이류위험물이 되죠? 정리는 이류위험물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한다. 소량인 경우에는 어떻다? 피복 소화할 수 있습니다. 17번도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18번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라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관련된 부분이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제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이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 우리가 훈령이라고 하는 이 행정규칙 관련된 부분에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이한 부분이 조정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근데 끝까지 제가 이게 안 하다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이 부분이 또 개정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퍼 리포터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이 있죠. 여기서 보면 건물의 소실 면적이죠. 소실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합니다. 소실 정도는 반손은 30에서 70% 미만인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 많이 다뤘죠. 우리 최종 장가율에 대한 부분 계산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20%, 10%, 그리고 발화 일시에 대한 결정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다뤘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8번 문제도 평이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번에는 소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네요. 소화 방법. 산림화재라고 하는 것은 제거 소화에 대한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물의 비열과 증발잡열, 증발열, 기화열 539 물의 비열은 1이죠. 1 kcal per 1도씨 1kg의 물을 1도씨에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물의 비열이라고 하는데 물의 비열을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인 척도고 기화열은 539.6kcal이죠. 그래서 기하열이 작아서가 잘못됐습니다. 커서 어떻다? 냉각 소화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부촉매는 화학적 소화가 되고요. 유류화재는 포를 사용하죠. 유류의 표면에 얇은 층, 그걸 우리는 유화층이라고도 합니다. 미음번은 최근 5년간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물의 침투제는 이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죠. 감소시켜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죠. 평이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답이 되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것 또한 박스형 문제로 놓고 봐더라도 선지가 너무 평이에요. 자, 보세요. 제거소화는 기출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이건 틀렸고요. 기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줘야 되죠. 디귿은 다 들어왔네요. 너무 쉬우니까요. 니은 보세요. 작다, 크다라는 부분. 그죠? 물의 비열은 굉장히 크죠? 크다라고 하는 것이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기회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거를 포인트를 보는 것은 이 미음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하면 됐네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정답을 속어법에 의해서 찾는 것도 비교적 평이했다. 보기형 문제지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약제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중탄산, 우리가 이것을 중탄산 칼륨, 그래서 2종이 되고요. 우리가 1, 2, 3종 분말 소화약제에서 10분의 1, 2종에서는 탄산칼슘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2 인산 암모늄 NH4, H2, PO4라고 하는 것이 열분해 됐을 때 우리 방진 소화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NH3 플러스 HPO3 플러스 H2O가 됩니다. 또 여기를 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탄소가 없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2번인 겁니다. 그죠? 2번. 자,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의 주된 성분은 분말 소화약제는 B급, C급 화재에 사용되고 어때요? 1급, 제1종이죠. 그래서 백색이 됩니다. 착색은. 4번에 보면 NH4, H2PO4의 주된 성분이 분말 소화약제는 어떻다? 우리가 제3종 분말 소화약제 A, B, C가 가능하다.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이걸 제3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3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3종을 보면 어디에도 탄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이런 식으로도 침착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21번이 됩니다. 사실 21번은 너무 쉬웠죠. 사실은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IG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IG가 되는데 이 숫자가 명명이 이 땡땡땡은 질소, 아르곤, CO2가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약제는 이것이 아니죠. 이건 다 뭐예요? 질소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됩니다. IG01은 질소가 0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사실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중 HFC23은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침착하게 보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탄이죠? C가 됩니다. 트리플루오로 3개의 플루오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줬어요. HFC23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앞에 0이 생략된 겁니다. 제자리죠. 땡땡땡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탄소가 하나. 어때요? 수소가 1이 되죠. 하나가 되고. 어때요? 뒤에 있는 게 플로로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는데 수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로 있다라는 거야? 수소와 탄소, 수소, 불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소가 어떻다? 하나, 둘, 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심화해서 다 다뤘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굉장히 중요하죠. 부촉매 소화약과는 여거에는 없어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없다는 얘기를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쳐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어때요? 부촉매 소화효과가 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4번은 뭐 평이한 내용이니까 패스. 자, 이제 그림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림 문제 나왔는데 평이한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작년에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문제의 트렌드가 혼합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표면화 주입 방식을 얘기합니다. 표면화 주입 방식을 이야기하죠. 밑에서 오는 거죠. 또 어떤 간을 이야기하진 않았죠. 근데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한 것은 어떻다? 수성막포하고 불화 담백포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2번에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장류에서 포에 대한 부분을 이 그림으로도 저희 책에도 있고 수업할 때 늘 표면화 주입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표면화 주입 방식에 대한 부분이 적응성이 가능한 것은 수성막포, 불화당백포라고 하는 것은 거듭 강조했던 내용이 됩니다. 23번. 자, 23번 보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가 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차동식 분포형 열 감지기 관련된 부분에 어때요? 뭐 연기 감지기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뭐 정답은 23번에 4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4번은 저희가 실전 문제집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와 있었죠. 소방 시설에 대한 내용에서 소경, 피소소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음에 종류. 이거는 뭘 정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소화 활동 설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법규도 아닌데 이렇게 그죠? 소화 활동 설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명구조 설비는 뭐에 해당이 돼요? 피난 구조 설비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예요. 저는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오면서 거듭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만든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팽창비, 연성비, 연성계,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 그리고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여기에 보면 늘 키워드가 있죠. 압입기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는 어때요? 물 외에 압입용 펌프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배관 및 분사 헤드 등의 직접 화점에 방출하는 것을 우리는 국소 방출 방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연성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펌프의 흡입층에 일반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왜냐 거기가 평상시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부분을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계. 자, 1번에 보면 팽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팽창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반대로예요. 포수용, 항상 포수용에게 최적이죠? 이것을 어때요? 발포 후에 최적을 포수용에게 최적으로 나누어진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팽창비라고 하는데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거고, 제 생각에는 개인의 성향과 학습 기간과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경쟁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느낌으로는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2개 이상을 틀리면, 그러니까 2개까지는 괜찮다. 3개를 틀렸다면 그건 좀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소방관계 법규를 다 합쳐놓고 본다면 5개 이상을 틀릴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평이했고, 따라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어렵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출제 기간과 출제 위원이 평이한 문제에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출제위원이 너무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새로 기출되는 문제가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 이상은 나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더 높은 문제들이 출제위원들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여하튼 저의 총평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건 또 결과는 나와봐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나와봐야 되는 거고, 여하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루 동안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한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것만큼 마음껏 보여주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느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시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제 기간에서 75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 1년 동안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75문제로 실력을 가르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75문항을 가지고 실력을 가르기엔 너무 문제수가 너무 적어요. 최소한 100문항이 돼야 됩니다. 행정법이 더 들어오던
소방학이 더 들어오던, 소방관계법규가 더 들어오던, 우리가 특채 문제에 40문제 냈죠? 소방관계법규가 특채에는 40문제입니다. 40문제가 돼야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어때요? 여러분들과 상대방과 어때요? 실력의 차이를 어때요?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출제기관에게 이야기하는 바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1년 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잠이 안 왔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 며칠 동안 얼마나 멘탈 관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2만 1000명 정도 시험을 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방학의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